시간당 20만원 부업, 온라인 부업, 블로그 글 하나로 월 20만원 이상 수익 가능 제목으로 작성을 해봤어요. 현재 운영 중인 블로그 중에 서브 블로그가 있는데 최적화 블로그는 아니에요. 하지만 애착이 가는 건강 관련된 블로그인데, 이 블로그는 생성 일자가 2년 정도 됐고 일 방문자가 1000명 내외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준최적화 단계이고 지수도 보통 단계예요. 근데 CPA를 제가 이 블로그로 글 하나를 써서 월 20만원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15에서 20만원 정도의 수익이 지난달, 지지난달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사실 최적화 블로그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죠. 하지만 이 블로그는 최적화 블로그가 어렵고 현재는 준최적화 단계인 블로그일 뿐이에요. 이 블로그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 블로그를 만든 지 얼마 안 된 블로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수익을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CPA를 선택을 해야 돼요. 추천 사이트로는 알바리치, 리플알바, DB리치 등 통합 검색이 어쨌든 CPA 잘못했는데 CPA라고만 치면 안 되고 CPA 제휴, CPA 마케팅 이런 식으로 글을 치면 여러 곳이 나와요. CPA 제휴를 검색을 해봤죠. 그러면은 이렇게 파워링크에도 달리고 다 이런 곳이에요. 리플알바, 제가 검색해 리플알바, 알바리치, 에드팟, 에드릭스 다양한 곳이 있으니까 이런 데로 활용해 보면 됩니다. 여기가 리플알바, 에드릭스, 제가 하고 있는 곳은 알바리치. 제가 8월 달에 벌어들인 수익을 말씀드릴게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의 CPA를 선택을 하면 돼요. 지난달 8월달 글 하나를 썼는데 그 하나를 통해서 5개의 DB가 들어왔고 승인율은 약 80% 정도가 나왔고요. 보통은 이제 블로그 DB가 질이 좋은 편이어서 승인율이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 블로그에 맞춰서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선택을 하면 돼요. 저는 건강 쪽을 주력으로 하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고, 육아나 아니면 교육 쪽 블로그들은 또 이런 부분들, 또 자동차는 이쪽으로 자기 맞는 CPA를 선택을 하면 돼요. 중점적으로 볼 것은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CPA, 그 다음에 내 블로그 주제와의 관련성을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머천트, 즉 광고주를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즉 돈 주는 곳이죠. 돈 주는 곳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광고주의 선택을 잘 해야 되고, 거기서 승인율과 단가를 봐야 돼요. 다른 영상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승인율 보면은 옆에 50% 산출 불가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저는 산출 불가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 좀 명확한 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전월 대비 70, 75%, 70 이렇게 나오잖아요. 69, 69. 그러니까 단가를 먼저 봐야 되고, 단가가 38,000원, 4만원, 32,000원 쭉 있잖아요. 이거에 같이 봐야 될 게 승인율이죠. 왜 승인율을 같이 봐야 되냐? 단가가 예를 들면 4만원이다. 그러면 승인율 50%라고 쳤을 때 4만원 곱하기 50%를 변환해서 0.05를 곱하면 2만원이 되는 거예요. 즉 DB 한 개당 2만원을 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분 DB 개수가 많이 들어올 때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걸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100개 이상의 DB를 뽑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과는 좀 다르죠. 그분들은 방식도 일단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생각하지 말고, 일반 저와 같은 이제 개인 블로그들이 소소하게 부업으로 돈을 벌고 싶다 하는 분들을 전제로 얘기한다면 승인율이 높은 것이 유리해요. 한 달 동안 들어오는 DB 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다만 DB 질은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승인율이 높은 CPA, 즉 머천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죠. 현재 단가가 4만원 내외의 CPA를 하고 있는데, 아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승인이 높은 것이 유리한 거죠. CPA를 통한 DB 수가 한 달에 다 6개, 즉 6개를 들어온다고 전제를 해볼게요. 6개의 DB, 그 다음에 4만원 내외라고 했을 때 4만원 곱하기 0.07, 즉 70%였죠. 아까 승인율이. 그러면 0.07을 곱하면 약 16에서 20만원 사이가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저도 17만원 정도의 수익이 벌려졌는데, 글 포스팅 한 달에 1개 정도만 쓰는 거죠. 대신 정성글로 쓰고 약 1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CPA 역시 어쨌든 홍보성 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와 관련된 정보성 글을 같이 써주고 연결해서 홍보성 글로 마무리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관련 링크를 달아줘야 되죠. 링크는 어쨌든 외부 링크를 달았을 때 말이 많지만 블로그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페널티가 들어간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많은 링크를 다는 것보다 하나하나 2개 정도 링크를 글이나 이미지로 변환해서 삽입하는 게 가장 좋죠. 블로그 지수 같은 경우도 어쨌든 준체 3 정도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마케팅 업체나 이런 데서 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활용했을 때 이 분류는 다 기준이 다르겠죠. 일단 준체 3이면은 사실 가운데보다도 좀 못 미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뭐 효율성이 나타났다는 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 최적이나 뭐 저것도 블로그가 잘된 관리된 뭐 블로그 같은 경우는 CPA를 했을 때 더 좋은 효율을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최적화 블로그는 생성일자가 크게 좌우한다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오래된 블로그가 유리한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생성된 블로그의 경우에는 어떤 C랭크,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게 C랭크나 뭐 다이어로직 해서 하나의 일관된 주제나 전문적인 뭐 자세한 글을 쓸 때 상위 노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오래된 블로그가 유리하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어쨌든 의견이죠. 저도 그렇게 테스트 해보니까 오래된 블로그가 유리한 것 같아요. 저품질 같은 경우도 염두해 두어야 돼요. 사실 이런 외부 링크나 홍보성 글, 뭐 체험단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저품질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죠. 실제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때문에 일단 가급적이면 오래된 블로그, 좀 잘 관리된 블로그는 뭐 함부로 이렇게 홍보성 글을 자주 쓰지 않는 게 좋죠. CPA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달에 한 글 하나 정도 쓰는 것, 정보성 글 같이 정성글을 쓰는 건 정도는 제가 계속 해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되 많은 글을 쓰지 말고 관련된 글로 하나, 2개 정도의 CPA만 한다면은 블로그 평상시에는 정성글이나 다른 글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온라인 부업으로 CPA, 즉 개인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반 소소한 CPA를 추천드립니다.